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 기본법이 발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한국월드비전이 창립 7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함께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이주민 선교 현장에도 모처럼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대전 영광교회 양희로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하면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한데 최근 이러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 기본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가족의 개념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처럼 자칫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던 겁니다. 진은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 등장하는 혼인의 의미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이처럼 남녀 간의 혼인을 비롯한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에 대한 기존 정의를 삭제한 가족정책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취지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건데 일각에서는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나 동성혼 등을 가족의 범주에 넣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여기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족의 개념을 다른데 해석론으로 맡기게 됐고 혹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사실혼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도 하나의 가족의 유형으로 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해당 법안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된 것을 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변경안이 자칫 남녀 결합을 의미하는 혼인 개념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 혁체를 예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하는 조항을 없애버리고 또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도 삭제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이와 관련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는 교계와 시민단체 주도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내달 12일까지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한국월드비전이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취약아동과 가정, 지역을 돕기 위해 달려온 월드비전은 이날 그동안의 활동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들을 초청해 시상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한국월드비전이 창립 70년을 맞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고 한경직 목사와 함께 전쟁 고아들을 돕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월드비전은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전환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월드비전은 1991년까지 해외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오다 1992년부터 모금을 통해 도움을 주는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로 전환했고 현재는 전 세계 월드비전 중 최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박노훈 한국 월드비전 이사장은 지난 70년 국가적 성장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조력했던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7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아이들의 진정하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2008년부터 10년 넘게 번역 봉사를 해온 김영자 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동역해준 월드비전 후원자와 기업, 친선 홍보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월드비전은 특히 지난 30년간 친선대사로 활동해온 배우 김혜자 씨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양호승 한국 월드비전 회장은 오늘날의 월드비전을 있게 한 것은 꾸준한 후원과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가치를 더해준 후원자와 봉사자분들이라며 월드비전의 역사와 함께해준 일상 속 영웅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주민들에게 있어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 외로움을 달래는 교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떨어져 지내던 이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모처럼 문을 연 교회 앞엔 태국에서 건너온 이주민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원 제한으로 그리운 성도들을 모두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스크로 반쯤 가려진 얼굴엔 반가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선 성도들은 거리를 두고 앉아 2달 만에 드리는 현장 예배에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ครับผมก็เหตุการณ์ที่ผ่านมาก็แก่ได้สั่งห้ามมานมัสการที่โบสถ์ครับแต่ตอนนี้ก็เหตุการณ์ที่ขึ้นก็มาได้ครับผมก็มาพร้อมนมัสการกับพี่น้องหลายคนก็มีความอบอุ่นมากขึ้นครับผม 예배가 끝나면 예전과 달리 바로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터전이기도 했던 교회에서 식사는 물론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는 이주민들의 외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เราก็ทุกคนก็รักแม่นะคะพอแม่ไม่สบายแล้วเราไม่มีโอกาสได้ไปหาเวลาโทรหาก็มันแย่ค่ะอาจารย์มันแย่มากในความรู้สึกแบบนี้ 펠로십 교회를 섬기는 이용욱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명절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던 연합 집회도 열 수 없게 됐다며 이주민들의 심리적인 우울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함께 만나서 굉장히 기쁘고 바라기는 이제 확진자가 더 줄어들고 좀 치료약이나 백신이 발견되어서 코로나 문제 없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좀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코로나19로 이주민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소외된 이주민들이 없도록 한국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의 대전 영광교회 양일호 목사, 부총회장의 수지 산성교회 황규식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앞서 백석대신총회는 이번 회기에서 단독 입후보한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9명과 사무총장 1명을 별도의 투표 없이 자동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양일호 목사는 교단의 화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교단 내에 아픈 역사가 있는 만큼 연합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이후엔 주요 안건으로 교단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모인 총대들은 교단의 명칭 변경을 유보하는 것에 합의하고 당분간 백석대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당초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이던 이날 총회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당일 일정으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가게나 기업이 은행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인출해 쓸 수 있는 예금인 요구 불예금의 인출 빈도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요구 불예금 회전율은 15.5회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예금 회전율은 시중에서 돈이 얼마나 활발하게 도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금 회전율이 떨어진 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투자보단 돈을 묶어두기로 한 경제 주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과 일본 의원들의 교류 증진을 위한 단체인 한일의원연맹이 내달 12일에서 14일 일본에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NHK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지난 17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양국 정부가 교섭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은 방일 기간 일본 의원들과 한일 관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면담을 할진 미지수입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이 올해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찰 국정감사에서 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발생한 전체 재범 사건의 33%가 전자발찌 착용자에게서 나타났고 전자발찌 훼손으로 매년 200건의 경찰 수사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자발찌만으론 불안하다며 조두순 등 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포상금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달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의 사망사고가 2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의 주요 서브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가 돼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점검 대상 대리점 소속인 택배기사 6천여 명과의 면담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5G 속도가 반년 만에 100Mbps 이상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올해 7월에서 9월 세계 15개국 5G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5G 평균 속도는 336.1Mbps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였습니다. 올해 1월에서 3월 조사 때보다 112.1Mbps 빨라진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장애 없이 네트워크 연결이 이뤄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서비스 가용성은 22%로 이전보다 7%포인트 올랐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양 방류 방침이 확정되면 방류 설비 설계와 안전성 심사, 설비 공사 등을 거쳐 2022년 10월쯤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선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4년 전의 악몽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곤 있지만 당시 힐러리 후보도 그랬다며 이는 민주당원에게 걱정스러운 선거운동 대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자체 대선 결과 예측도 바이든 후보의 실제 지지율은 여론조사보다 백인 노동자에서 3%포인트, 유색인종에선 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에서도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질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핀란드 통신장비 제조업체 노키아와 손을 잡고 달에 4세대 4G 이동통신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사는 현지 시간 19일 달 최초의 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노키아를 선정했습니다. 나사는 2028년 달기지 건설을 목표로 노키아 연구소에 16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키아는 2022년 말까지 달에 4G 안테나와 기지국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정부 소유의 에티하드 항공여객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뒤 아랍에미리트는 물론 아랍 국가의 여객기가 이스라엘로 상호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티하드 항공은 아부다비 공항을 이룩해 역사적으로 벤구리온 공항에 처음 안착했다며 앞으로 아부다비에서 텔아비브를 왕복하는 정기편을 계속 운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정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했습니다. 일본 총리 퇴임 후 두 번째이자 방문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아베 전 총리는 참배 뒤 기자들에게 영령에게 숭배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준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굿티비와 문산읍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양측은 문산 지역 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교회를 돕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문기현 윤용선 대표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한국 교회가 미디어 선교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선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포항 엘림교회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엘림교회는 포항 남구 제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자녀들 중 코로나19로 원격 등교나 휴원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학생 2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선정된 학생은 대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으로 각각 70만 원과 3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연합이 오는 30일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비대면 1일 기도의 날을 진행합니다. 한국교회의 자성과 섬김, 회복이 기도 제목인 기도의 날은 전국 신학대 총학생회와 신대원 원우회가 연합해 하루 동안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회는 비대면 기도 후 참여 인증을 남기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슬기로운 식생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랄복지재단 구딜스토어와 CJ제일제당, UN 세계 식량계획,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리고 올바른 식품보관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최근 발의된 가족정책기본법을 보면 가족의 정의가 삭제되면서 차별금지법처럼 자칫 동성혼 가족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도 부작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회 성도 1동, 신반포교회 성도 1동, 안산 빛나교회 성도 1동, 평촌 세순교회 성도 1동,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 김광숙님 외 61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굿티비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